네.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하게 되죠. 그 매출을 하게 되면 나간 돈을 잘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는 돈들, 일명 미수금, 더 이제 오래된 거면 우리가 보면 이제 악성채권,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거래선들 있죠. 그 거래선 하나하나 잘 살펴보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래선 있죠. 신규 거래선이라고 그럴까? 내가 개척했고, 그런 거래선들은 보면 우리가 돈 회수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보면은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소개받은 거래선들 있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을 두실 수 있고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동료라든지 아니면 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뭐 임원이라든지 그죠? 팀장, 다른 부서, 뭐 자기 부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거래선을 이제 소개받아서 거래를 매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이제 보면 미수금이 생기는 거 유형을 보면은 이런 쪽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죠?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보면 못 받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거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줘가지고 못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런 걸 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도 사실 보면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소송을 할 건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달랫말도 몇 번 하다가 그냥 뭐죠? 그냥 마음앓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기업 채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하고 했는데 보면 뭔가 그죠? 우리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쌓였을 때는 어떻게 단계, 뭐 최고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가압류하고 어떤 법적 조치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보면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 소개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밑장을 봐가면서 보면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이제 보면 미수금이 그죠? 쌓이고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길어지다 보면 받기가 어려워질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채권들은 보면 사실 보면 내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과의 나 소개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인간관계 이런 게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이게 보면 그죠? 여기서 미수금, 부실채권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회사다 그러면 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래사는 몰아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왜?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죠? 우리 보면 회사 기준대로 뭐 FM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좀 미수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채권들 특히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뭐 외상을 깔고 간다는 거 그런 있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영업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은 법대로 그죠? 기준대로 하게 되면 그 회사는 거래 못하죠. 그 거래사는 거래 못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외상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가 우리가 보면 회사 기준에 좀 넘었다고 그래서 3개월 넘으면 우리가 보면 최고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 들어가고 뭔가 거래선을 정리하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그러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만약에 특히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약국에다 뿌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프로세스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지역에서 그죠? 그 카레타에서 뭡니까? 빠져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깔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채권 회수할 때 가장 그죠? 명확한 건 뭔가니? 제일 간단한 건 그거예요. 나 거래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럼 제일 간단해요. 왜? 프로세스대로 가면 되는 거죠. 최고서도 보내고 재산 차단해서 채권 보존 조치 가압류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협의도 했고 민사소송할 거고 집행권은 가지고 승소가 되면 판결문 그죠? 집행권이죠.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 회수하고 그런 프로세스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채권들 그죠? 이런 채권들이 뭡니까? 이제 보면 이제 악성이들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채권들 좀 안다는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뭐예요? 우리 특히 영업을 하면서 하나의 뭡니까? 어떤 이제 보면 굉장히 그죠? 중요한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혹시 담보 관련 회사 있죠? 그럼 담보를 갖다 이제 교체해달라는 거죠. 이미 담보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그 담보를 뭡니까? 풀어달라고 그러죠.
이제 근저당권 해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부동산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고 그걸 매각하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죠. 새로운 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내가 그죠? 모셨던 상사나 잘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믿고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어때요? 상당히 위험한 경우죠.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가장 나를 애먹이는 사람이 뭡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뭐예요? 새로운 담보를 근저당권, 새로운 담보. 그게 뭐 부동산 담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보면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담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담보를 바꾸서 뭡니까? 새로운, 그죠? 새로운 걸 기존에 미리 담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근저당권, 그 부동산 담보를 갖다가 근저당 해지해 준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리할 때 보면은 이제 회사 내부들의 기준이 있죠. 모든 다 기준이 있죠, 그죠?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저는 그래서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죠? 따라가는 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미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실채권도 줄어드는 구조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보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관리 쪽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채권관리부서나 법무팀이나 아니면 또 우리 총무부서에서 중소기업은 총무부서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갖다가 그죠? 항상 얘기를 해주죠. 뭐가 중요하라. 이렇게, 이런 쪽은 거래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보면 영업 쪽에서는 보면 이제 이해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뭔가 좀 의욕적으로 해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또 그걸 제재하게 되면 그 소리 하죠. 현실을 모른다. 스태프들은 현실을 모른다. 한번 영업 현장에 나가봐라. 이게 되겠냐. 그러면서 그죠?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면 영업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객이라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춰가면서 굉장히 스킬이 높죠, 그죠? 높은 거 맞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어떤 그 조화가 필요한 경우죠.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의 그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매출총액 쭉 해서 이익 나오는데 단기 수익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팔았는데 간단하게 그죠? 1,000만 원을 팔았는데 우리가 100만 원이 남는다. 그럼 단기 수익률이 10%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 10%는 상당히 높은 거죠.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조업 같은 거, 유통 같은 경우는 더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보면 그 1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못 받아왔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더 파셔야 됩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더 팔아야 되는 거죠. 신규 매출을 1,000만 원을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손실을 입었던 10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경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왜? 그 1,000만 원을 더 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신규 거래처는 개척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거래 계약 조건을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또 그다음에 물건도 그죠? 공급해야 되는 거고 또 그동안에 관리 리스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할 때 그죠? 확실한 담보를 받으면 좋겠죠.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왜? 담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내가 독점이냐 상관이 없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칼자를 잡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자체가 그죠? 그죠? 수요자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공급자 위니까 나 말고도 딴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근데 거기다 우리가 담보 요구하고 뭐 요구하면 영업하지 말자는 거죠. 제품이 특질난 모를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담보를 갖다 요구하게 되면 나랑 거래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근데 신용거래, 그죠? 터지면 없는 거죠.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 할 때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내 상식선에서 그죠? 내 상식선에서 팔아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50% 이상, 그죠? 50% 이상은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뭡니까?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가 느껴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거에서 그거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1년 장사 그죠? 헛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 이제 전체 사업부적으로 손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그런 걸 하죠. 그죠? 개인 책임 이익제를 할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리스크 같은 걸 뭡니까? 미리 뭐예요? 줄여가는 게 낫겠다 이거죠. 무리하게 우리가 보면 매출에 그죠? 너무 그죠? 압박을 느껴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보면 우리가 보면 영업회의 있잖아요. 오전에 주로 이제 영업에서 오전에 회의하죠. 오후 할 때도 있고 회의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프 그려놓기도 하고 그죠? 매출이 왜 증가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예요? 위에서 보면 푸시하기도 하죠.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받지 못할 그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회수하지 못할 우리가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할 전제로 한다는 건 뭔가 징역은 거래 계약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거래할 때 그죠? 거래할 때 아는 사람 그죠? 아는 사람을 조심하자. 뭐 조심한다는 게 보면 알면 좋죠 그죠? 그 인간관계에서 매출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래서 그죠?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신용 한도를 초과하면 부실 거래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부에서 소개받은 거래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려요.